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만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71번째 시간으로 내 동생이 남편과 불륜을 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생이 남편과 불륜을.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다. 몸매 날씬하고 얼굴 갸름한 여인은 누가 봐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였다. 더구나 손이며 귀에는 금제의 액세서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큼지막한 팔찌까지 차고 있어 속셈말로 부티나는 부인이었다. 내 앞에 정숙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 여인은 답답해서 그런지 자신의 운명을 좀 봐달라고 몇 번이나 했다. 나는 그 여인의 생년월일 등을 기준하여 사주팔자를 뽑아 댔던 그 여인에게 일남자매지투구만 하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 남자를 가지고 두 자매가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이럴 때에는 대개가 형제간에 한 남자를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게 되는 괴요 라고 했다. 듣고 있던 여인은 자세를 고치며 엉덩이를 내 책상 앞으로 더 끌고 앉고서는 선생님, 그러면 그게 제 팔자에 나와 있단 말인가요? 여인은 무엇인가 확인하고자 하는 자세로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나는 투명한 목소리로 그럼 지금 당신 사주팔자를 보고 있지 황진이 사주라도 본단 말이오? 그러므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상대방을 원망할 것도 없고 모름지기 자신의 운명에 비롯된 것임을 알고 스스로 자중해야 할 것이오 라며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그때서야 여인은 혼자만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 있던 여동생에게 후한 봉급을 주어가며 가정부로 쓰고 있었어요. 어느 때부터인지 형부인 제 남편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을 눈치채고 몇 번이고 타일렀는데도 소기의 경일기예요. 그때마다 언니, 내가 누구 죽을 죄를 져서 용서해줘 라며 애원하는 척하다가 돌았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매번 되풀이할 뿐 몇 개월 지난 요즘에는 아예 형부는 내가 모시고 살 테니 언니가 나가주세요 라며 큰소리를 쳐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으며 여인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댔다. 그리고는 갑자기 머리를 내 앞에 숙이고서 선생님 좀 봐주세요 하고 하소연을 했다. 머리를 보니 여기저기 뽑혀있는 자국이 금방 표가 났다. 한참 머리 숙인 채로 있던 여인은 목매이는 소리로 그년이 이렇게 지어떠도 놓았어요 라며 동생 이야기를 했다. 동생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남편과 죽고 못 사는 사이로 변해 이제 남편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관계를 떠나 형부는 내 것이라는 식으로 큰소리를 치고 언니인 여인의 머리채를 잡는 것도 보통으로 한다고 했다. 동생이 하도 남편을 죽고 못 살게 굴고 난 후부터 집안 오빠들까지 동원해 혼을 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탄하고 있었다. 남편의 바람은 이전부터 이미 어느 다방마당과 정을 통한 비인간적 행위까지 한 적이 있었다 한다. 황진소를 시켜 여관에서 두 남녀가 알몸으로 있는 현장을 급습해 간통죄로 고발해버렸으나 너무하는 일 아닌가 싶어 다시 풀어내 놓았더니 요즘은 동생과 그런다는 사연인을 안타깝게 하소연했다. 나에게 뭔가 가슴이 툭 트이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속 시원한 말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나는 모든 것이 본인의 사주팔자에 기인되는 것이니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애군을 미리 알고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내 특유의 언변을 늘어놓았다. 수출용 의류 제품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그 여인의 사주에도 역시 금전 재물운이 양화하여 무엇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대운이 들어있었고 동생이 남편과 좋아할 수 있는 희귀한 사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리학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낳은 날짜의 정간이 기토인데 이 기토는 일간이기 때문에 소위 아신 즉 내 자신이 됨에 따라 그 여인이 되고 남편은 간목이 되었다.
사주를 경하면 내 자신과 남편의 값기는 중정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자는 남편에게 희생적으로 내조하게 되고 자신의 남편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왜 그런 비운을 겪어야만 했는가? 우선 그 여인의 사주팔자부터 알아보면 띠는 기묘이고 월은 경호, 나은 날은 기해, 신은 갑술이다. 여기에서 남편이 갑목이라는 것은 이미 하는 일이고 돈은 나은 날짜 기해 중에 해수가 되고 명예와 공부를 상징하는 것은 월지에 있는 오화가 해당되고 남편을 괴롭히는 것은 월가 아닌 경금이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명예와 돈 그리고 여자로서 남편 등 모든 것을 갖고 있어 결코 나쁜 사주라고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혐의라면 그 기자 중에서도 연간에 있으므로 집안의 형제임을 단언할 수 있다. 한편 월간인 경자는 남편을 상징하는 갑목과는 갑경충이란 대살성이 구성되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길한 것이다. 또 하나 남편인 갑목이 자신을 뜻한 기자와 형제를 뜻한 연간인 기자와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의 삼각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원래 역학상 누구나 생년은 조상과 부모가 되고 생월은 형제, 생일은 자신과 부부, 생신은 자녀를 가리키고 그 밖의 갑목이 남편이라는 말은 육신이라고 해서 육친관계를 세분화한 방법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금쪽 같은 남편을 형제 중에 하나가 뺏어가는 아주 기구한 팔자이다. 나로부터 자세한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은 어려운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간 후 얼마간 전화 연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한 소식은 알 수 없고 그 여인의 사주팔자로 미뤄보면 이혼을 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